최근 유명인들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무엇이고 또 예방책은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라마계의 거장 고 김종학 PD가 삶을 마감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최근엔 또 성재기 남상연대 대표가 예고 투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김종학 PD는 지난 23일이죠.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터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네. 경찰은 유서 등이 발견된 것을 미뤄 자살로 추정을 했습니다. 고인은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드라마로 꼽히는 작품들을 만들었던 유명 프로듀서라 대중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단체 운영난 등을 호소하면서 한강에 투신을 했는데요. 네. 지난 25일 트위터에 투신 예고를 했고 26일 투신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실종 사흘 만인 29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 상류 100m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뿐더러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는 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어쩌면 세상에 빚을 남기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프고 슬프고 힘들기 마련이니까요. 또 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면 모방 자살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자살을 할 경우 꼭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흔히 언론이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언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보도 준칙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언론이 꼭 지켜야 할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자살 보도입니다. 2004년 정몽원 전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한 이후에 유사한 자살이 잇따르자 자살 예방협회가 자살 보도 준칙을 제정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공공의 인물이 아닐 경우 자살 보도를 자제하고 장소와 방법, 동기 등을 묘사하지 말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좀 돌이켜보면 유명인의 자살 방법이 보도가 되면 네. 그 방법대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건가요? 많은 언론에서 꼭 자살 동기를 이런저런 상황으로 유추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네. 이 동기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런 것 때문에 죽었는데 나도란 식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동기를 꼭 밝혀야 하는 식으로 달라붙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네. 이번 김종학 PD도 마찬가지였고요.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죽음으로 모든 걸 잊고 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이 경계를 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유서 일부 내용처럼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작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죄책감까지 떠안아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살 동기 부분은 언론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 자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할 때 어떤 방법을 택했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한 묘사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한데요. 고 최진실 때도 그랬고 고 안재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살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나 이건 다름없는데요.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 언론이 쓰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고 조성민 소식이 전해진 뒤 부산에서만 하루 7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연결고리가 정확히 있는 것인지 그동안 일반인 자살 보도를 안 쓰다가 유명인 자살 이후에 끼워 맞추기로 한 건지 역시 사실 애매합니다. 유명인 자살 사건은 대중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언론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 옛말이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다들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살 보도에 대한 이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방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 박진희가 동료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삶을 조사해서 연기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기자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배제하면 역시 주변인들과 이제 대화를 중요한 예방책으로 꼽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SOS를 치는 법인데, 네. 이때 주위에서 그 신호를 얼른 깨달아야 한다고도 했고요. 이야기를 안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면 다들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 법이고요. 서로가 한마디씩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스타들의 경우 그들의 자살이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효과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은 역시 주변의 따뜻한 관심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